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콘을 최대한,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박do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미 얘기를 했죠. 파이코인. 파이코인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특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것이냐? 바로 여기 나온 노드입니다. 노드. 니콜라스. 브루스리. 자, 노드. 이 노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냐? 파이 네트워크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그런 요소에 있어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이다. 핵심이다. 앞으로 오랫동안 파이코인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가 지속이 될 때, 이 생태가 지속이 될 때, 그 뼈대를 구성하는, 어찌 보면, 그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마 이 노드의 진화가 될 것이다. 지금보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회사 소개서에서도 이 노드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도 있고요. 그거에서도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노드라는 거 기술적인 내용이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시도했었던 세미그레잇 퀴즈, 세미그레이 퀴즈 방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 파이 노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답이 있는가? 정답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한 두 개다. 이 퀴즈 내용을 보면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저번에 틀리신 분들은 이번에는 맞추셔야 되겠죠. 파이 노드는 어떤 속성의 노드인가? 이거죠. 아래 보기 중 선택지는 5개인데 정답은 2개입니다. 정답은 2개. 뭐 이걸 쭉 요 보기를 보시고요.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시고 나는 1개 같은데 나는 3개 같은데 아니 나는 전부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개다. 확실히 2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사회학 분야에서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인문학에서의 정답이 없듯이 사회학에서도 정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정답인 거야. 여러분들의 주장이 정답인 거야. 하지만 제 세미그레이 저의 판단, 니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맞춰야 되는 퀴즈다. 근데 확실히 거의 100% 한 2가지 정도 이 파이 노드의 속성이 있는 곳이 전통적인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 5가지 카테고리 뭐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언급되고 많이 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노드들 5가지를 줄여봤는데 여기서 2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딱 1가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파이 노드는 어차피 파이 노드는 파이 코어 팀에서 지금 뭐 개발을 하겠지. 그런데 기존과는 조금 기존의 방식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물다. 그리고 무료 채굴, 모바일 앱, 이런 분야에서 이러한 노드 방식을 또 운영한다는 거. 사실은 이 노드 방식이 사실은 엄청난 거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파이코인 나오고 나서 파이코인이 최초에 응애해요 하고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류들 우리 아류들 응애 아류들 이제 모방해서 나온 것들 있죠. 이 쓰댕이들 이 아류들 뭐 있을까? 비코인 아직 가끔씩 광고 때리는 것 같은데 비네트워크 들어보셨나요? 초창기에 파이 네트워크 더불어 비네트워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파이코인 유저분들이. 왜? 방식이 똑같거든. 비슷하거든. 일단 또 뭐 있었죠? 초창기에 이글 이글 네트워크 아세요? 이글 네트워크 아시나요? 이글 뭐야? 이글 독수리 군사 아무튼 군인 마크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군인 마크 클릭하면은 그래요. 코인 채굴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놈한 놈들 그죠?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존나 깠죠 제가. 왜냐하면은 무료 채굴이지만 부스트 기능이 있다. 부스트 기능이 없다. 근데 요놈이보다
현금 결제해야 된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를 해요. 그래서 뭐 기본 뭐 부스트, 그러니까 채굴 속도를 높여주는 그 카드를 뽑는 거야.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10,000원, 뭐 비싼 거는 50,000원, 뭐 이렇게 팔아지켰어요. 그래서 요거 팔아먹고 엑시탄 놈들, 이씨방세들, 그리고 엑시테성, 먹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글 네트워크, 이글 네트워크 요즘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나 깠는데, 어쨌든 간에. 이 B 네트워크든, 이글 네트워크든, 이놈들이 자체 메인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머시기 메인넷 기반, 뭐 이더리움 기반, 아니면 뭐 솔라나 기반, BNB 뭐 기반, 바이낸스 기반, 뭐 여러 가지 리플 기반 뭐 있겠죠. 그죠? 다른 어떤 메인넷을 따와서 그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그죠? 팔아제끼는 거잖아요. 그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나눠주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뭐 이더리움든 솔라나든 BNB든 리플이든 결국 얘네들이 메인넷이죠. 이 메인넷 상에 있는 코인을 그냥 빌려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노드가 있잖아요. 노드 방식. 노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 유저들이. 그렇잖아요.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결국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생태계 자체 메인넷 내에서의 요 온체인상, 그러니까 솔라나 온체인상에 올라가는 거죠. 싱코인이 발행됐을 때 뭐 B 네트워크이든 뭐 이글이든 상관없이, 어떤 무료 지급 앱에 그런 코인들은 상관없이 그 선택한 그 코인, 메인넷 코인, 이 메인넷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코인. 한마디로 여기서 만약에 찐 코인으로 만약에 뭐 던져줬다, 유저한테 어떤 놈가 던져줬다, 그러면 그것이 그 데이터, 그 블록이 요 솔라나 기반이든 뭐 이더리움 기반이든 그 스캔에서 우리가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파이 재단은 그 뭐가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이 파이 재단과 파이코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하고, 결국에는 현재는 파이코인만 있죠. 그리고 재단에서 이 노드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장시간, 오랫동안 이 생태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견고하게 만들고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메인넷 코인들이 재단에서 물론 이제 막 뭐 처음에는 개발을 하고 이제 하는 거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중앙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결국 진정한 웹3로 향하려고, 니콜라스는 귀찮아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판만 깔아준다. 메인넷만 제대로 깔고 노드 구성 방식도, 분산원장 방식도 그냥 견고하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여타에 지금 언급한 B 네트워크는 얘네들은 결국 엮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든 그 선택한 메인넷, 그 재단이 업데이트나 예를 들면 진화가 안 되면은 결국 그 해당 코인은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다. 그러니까 영향을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다. 하지만 이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니콜라스가 좀 이제 뭐 좀 약간 가벼운 느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초창기도 그렇고. 뭐 그런 면에서 좀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뭐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장점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솔라나는 놀고 있냐, 이더리움 재단은 놀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걔네들도 업데이트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와 그 비등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괜찮은 거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재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파이 노드는 어떤 속성의 노드인가? 아래 보기 중 두 개를 골라보시라고 했습니다. 1번은 풀노드, 2번은 라이트 노드, 3번은 채굴 노드, 4번은 스포 노드, 5번은 랜덤 노드. 이렇게 5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한번 잘 여러분들도 골라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풀노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풀노드, 이것이 파이노드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블록체인 상의 이 플루드란 것은 모든 거래 원장, 레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원장은. 예, 그러니까 데이터에 데이터. 이 데이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응이에요. 하고, 예, 그뭐 예를 들면 이제 한 메인넷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초의 어떤 그 데이터 정보, 그걸 뭐 이제 보통 제네시스라고 하죠. 뭐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보통 하는데 뭐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블럭의 기록이야,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예, 마지막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요 모든 정보가 이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노드가 바로 풀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다.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하나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하나에 다 들어있다. 예,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죠. 한 컴퓨터가 다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그 데이터들을 처리를, 검증이나 뭐나 다 해야 돼,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긴 소요 시간이 늘어진다. 느리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풀로드 하나로 스스로 모든 것에 검증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결국 단점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파이노드 방식은 풀로드 방식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께서 또 이제 노드를 또 운영하시고 돌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풀로드는 아니다. 파이노드 방식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노드가 있다. 2번은 라이트 노드입니다. 라이트 노드는 파이노드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라이트 노드는 한마디로 라이트 자체가 가벼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 거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풀로드 요 방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게를 줄였다, 체중을 줄였다, 날렵하다, 뭐 이 정도도 좀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결국 뭐냐? 풀로드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걸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면, 이 라이트 노드는 필요한 것만, 블록체인 데이터의 일부만 처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요 데이터만 저장한다. 그러니까 블록 뭐 헤더에 이제 조금의 정보만 가지고 오는 거야. 거래는 가능하다. 하지만 스스로 검증이 안 돼요. 모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있는 게 누구다? 풀로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 라이트 노드는 풀로드에게 거래 검증을 할 때는 자료를 붙어 먹어야 돼.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파이노드 방식은 아닌 겁니다. 파이노드 방식은 아니다. 라이트 노드는. 자, 그렇고요. 그럼 3번이 정답인가? 아직까지 정답이 2개 해야 되는데 안 나왔네. 5번까지인데 3개 중에 2개겠죠. 채굴로드가 있다. 채굴로드를 아마 제일 많이 좀 접했을 거예요. 채굴로드라는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접하시지 않았을까. 마이닝 노드죠. 채굴로드는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라이트코인, 뭐 이런 거 있죠. 채굴용, 채굴식 방식. 그러니까 POW죠. POW, 작업 증명 방식. POS, 지분 증명 방식. 근데 채굴로드는 POW, 작업 증명 방식. 공장 채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기 노드입니다. 그래서 채굴용 노드예요. 채굴용 노드. 그러니까 POW 방식을 채택한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예전에 이더리움 돌릴 때. 파이는 그러면 POW예요? 우리 파이가 뭡니까? 우리 파이제단에서 표방하고 슬로건이 뭡니까? 모바일, 무료, 채굴, 그 다음에 어플.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죠. 세계 최초. 모바일, 무료, 채굴. 근데, 채굴 들어가네. 채굴 들어가잖아. 그럼 당연히, 노드 방식도. 우리가 채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각각의 다 핸드폰이 노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POW가 아니에요. 우리는 채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는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다. 이더리움 채굴, 뭐 예전에 이더리움 채굴, 그 다음 비트코인 채굴 이런 방식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POW가 아니에요.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기본 개념에서도. 그래서 파이노드 방식은 아닌 겁니다. 3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정해졌네요. 자, 우선 스포노드죠. 스포노드의 기능을 갖는다. 이 스포노드, 멋지잖아요.
이 명칭 자체도 슈퍼맨. 예. 자, 노드. 이거는 뭐냐면 슈퍼노드는요, 아까 그 채굴노드와는 반대로 지분 증명 방식, POS죠. Proof of Stake. 지분 증명 방식. 그 중에서도 앞에 D가 하나 더 붙습니다.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이게 뭐냐? 델리게이트를 위임했다 이거죠.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드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검증, 요거를 맡겼다. 이런 개념에서 D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임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포스, 위임, 지분, 말도 어려워. 이씨 겁나. 위임도 어려워. 지분도 어려운데 증명도 어려워. 말 모르지, 모르지, 뭐 세 단어가 다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려지겠지. 어쨌든 요건데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슈퍼노드라는 것이 그럼 뭐냐? 여러 노드가 있잖아요. 그죠? 처리하는, 검증해주는 여러 노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 자격 있겠다. 너 겁나 잘났다. 이거죠. 한 노드가 겁나 잘났다. 혹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슈퍼노드는. 너는 슈퍼맨이 되라. 우리는 그냥 일반 서민이 될 테니 네가 슈퍼맨 역할을 담당해줘. 그럼 뭔가 자격 조건이 있겠죠. 슈퍼노드는. 그래서 슈퍼노드의 어떤 자격 조건이 이 파이 네트워크, 파이 재단의 그 노드 파트에서도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슈퍼노드의 조건은, 자격 조건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죠. 일단은 뭐야?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돼요. 엄청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 동안 그게 검증이 돼야 한마디로 지정이 된다. 너는 슈퍼맨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슈퍼맨 해. 슈퍼맨 노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파이 재단에서 정해줬어요. 슈퍼노드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4시간. 그러니까 실시간.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야 돼. 슈퍼노드가 되려면 갑자기 슈퍼맨인데, 지구를 안 지켜. 나 휴가 갔다 와야 되겠어. 잠깐 쉴래. 이러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쉬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몇 년 내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슈퍼노드는. 그게 또 어느 정도 심의해야 되고, 컴퓨터도 겁나 빨라야 돼. 메모리, 스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리 속도, 이런 것도 월등해야 돼.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작용 요건들이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놈이 슈퍼노드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 중에서 선출된 노드가 슈퍼노드다. 그래서 얘는 플록 생성도 하고요, 거래 확정도 하고요, 네트워크 유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다 라는 부분이죠. 이 파이코인은요, 파이노드 방식은 슈퍼노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어떤 노드 방식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파이노드 방식입니다. 4번이 우선 하나의 정답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파이코인 재단에서 설명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슈퍼노드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노드가 뭐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파이 재단에서는 슈퍼노드, 이렇게 나왔죠. The backbone of 파이 블록체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의 백본이 뭐예요? 뭐 척추, 중추적 역할, 뭐 이런 거죠. 슈퍼노드야. 슈퍼노드가 중요한 거야. 얘가 제대로 일을 해야 돼. 물론 일반 노드들이 있어요. 일반 노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된 이 슈퍼노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백본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다 라는 부분이죠. 얘가 제대로 된 정확한, 신속한 그런 처리를, 데이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파이노드 방식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뭐 슈퍼노드에 관련된 뭐 내용 나오는데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표현도 있죠. are initially, 처음에는 selected, 뽑힌대. 뭐에서 by the core team. 그러니까 파이 재단 코어 팀에 의해서 슈퍼노드는 처음에 선택이 된다.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그 뒷부분에 자세하게 또 서술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파이 재단에서 너 이 노드 괜찮네, 엄청나네, 이 하나의 어떤 뭐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저에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슈퍼노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저 한 분이. 자, 어쨌든 슈퍼노드를 파이 재단에서 지켜보다가 테스트 기간 동안 지켜보다가 너 해봐. 이 슈퍼노드도 테스트 기간을 거칩니다. 그 후에도 어쨌든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어 팀에서 셀렉트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they need to be connected to the network 24 hours, 뭐 7 days. 네? 그 1년 내내 계속 연결돼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와. 예. 그게 바로 이제 당연히 기본 조건이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슈퍼노드. 그래서 슈퍼노드 방식을 취하는 거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슈퍼노드와 일반 노드의 차이점은 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능, 하는 역할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여기 뭐 이제 다 되는 게 있고요. 근데 안 되는 걸 봐야죠. 슈퍼노드는 우선 결국 다 됩니다. 다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노드 일반 노드에서 안 되는 부분은 요거와 요게 있죠. 뭐 요거 컴퓨터 앱 같은 경우는 볼 필요 없고요. 그럼 노드와 슈퍼노드의 차이점에서 그러면 요것과 요거 뭐냐? 첫 번째는 자 participate in the consensus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합의, consensus.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일반 노드는 안 된다 이거죠. 합의에 컨센서스에 참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슈퍼노드는 돼. 슈퍼노드는 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뭐 help other nodes or supernodes get the latest state of the blockchai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최신의 그런 어떤 데이터 그것을 얻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그냥 일반 노드든 슈퍼노드든 다른 슈퍼노드에게 혹은 일반 노드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 노드로서의 기능.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슈퍼노드다. 근데 일반 노드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재미없죠? 기술적인 내용이랑 재미가 전혀 없죠.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뭐 selection criteria. criteria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뭐 자격 조건 같은 거예요. 결정 요소 뭐 이런 느낌. 노드와 슈퍼노드의 어떤 자격은 뭐냐? 뭐 이렇게 했을 때요. 슈퍼노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타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속 끊기지 않고 뭐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좋은 인터넷 연결이 있어야 돼. 인터넷 겁나 졸라 빨라야 돼. 슈퍼노드를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처음에는 뭐 로컬 라우터 상에서 포트들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로 없어요. 뭐 좋은 ARKit 프로세서 메모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사양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를 해라. 슈퍼노드 되려면 뭐 그런 내용이고 파일 컴퓨터와의 어떤 이전의 어떤 기어 부분이 있어야 되고 뭐 security circles 이거는 보안 서클 내용은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보안 서클도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는 하게 될 것이다.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요. 현재 어디 갔니? 없어졌어. 글을 쓸 수가 없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니 잠깐 할 수 있어. 어디 있어? 다 시키면 돼. 오케이. 다 시키면 돼요. 다 시키면 되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문제는 다 해결하라고 있는 거죠. 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갔니? 어디였죠? 요건가? 요건가? 요거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요거 얘기했죠. 요 시큐리티, 그 보안 서클 잠깐. 무슨 말이냐면요. 보안 서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뭐 재미가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안 서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뭐 주제로 정해서, 뭐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서클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보안 서클. 멋지잖아요. 이름도 보안 서클. 제 주변인들, 보통 지금 5명을 여기 채워놨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여기 앱상이 있고요. 왼쪽, 그 다음 오른쪽에 온체인상이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 앱상에 있는 숫자들 우리가 채굴한 것들 오른쪽으로 넘기고 있죠. 오른쪽으로 넘긴다는 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넘겨준다는 기준보다도 신청하면 재단의 지갑에서 우리 지갑 계정 생성해주고 그 지갑 속으로 찐코인
온체인상에 코인 쌓아주는 개념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럼 이거 별로가 아니지 않냐. 야, 포인트야, 수압. 코인으로 수압하는 거 누구나 하고 있는 것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안 서클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먼저 노드죠, 노드. 이 노드 방식의 보안 서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드 방식이 여기 온체인 상에서의 노드 방식. 요것이 제대로 굴러갈 때 아마 위력을 크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온체인 상에서, 찐코인 상에서 뭐 이렇게 서로 거래하거나 뭐 하거나 그거에 대한 모든 검증. 이 검증이 뭐 수십만 개 파이 노드들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거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 중에서 슈퍼 노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온체인 상의 앞으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넘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온체인 상으로 넘기는 과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육안으로는 요런 것들만 조금 보이겠는데, 밑작업으로 봤을 때는 아마 노드가요. 이 노드의 어떤 진화, 업데이트,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전부가 아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 요 틀, 거래의 어떤 트랜잭션의 어떤 틀, 시스템, 뭐 이런 느낌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 노드들, 이 온체인 상에서의 노드들, 요게 바로 요 살들, 요 온체인 상의 살을 연결해주는 어떤 일종의 골격, 뼈대, 뭐 이런 느낌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잘 구성을 하는 겁니다. 파이재단이. 이걸 아마 잘 할 것 같다.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을 것 같다.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파이재단에서는 약간 계엄을 펴도 되는 유저들이 이제 알아서 마음껏 뛰어놓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장 싹 다 청소해줬다. 그리고 놀이기구 다 박아놨다 이거죠. 애들 놀도록 여기 뭐 그네, 그 다음에 무슨 있잖아요. 그런 놀이기구들을 노드로 다 박아놨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서 놀아. 안전해. 뭐 이런 개념.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빨리 지나가죠. 자, 어쨌든 슈퍼노드 하나 정답.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랜덤 아시죠? 랜덤. 무작위에. 이거잖아요, 무작위에. 뭔가 정해진 게 없다. 그런 노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임의로 선택된 랜덤 노드가 블록을 생성한다. 라는 부분인데, 자, 위임 지분 증명 방식, 지분 방식 있잖아요. 지분 증명 방식. DPoS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검증 절차가 더 추가. 아까 전에 슈퍼노드 방식, 우리가 슈퍼노드라고 했잖아요. 슈퍼노드는 뭐다? DPoS예요. 여기에서 대표 노드가 슈퍼노드라고 칭하는 거고. 근데 이 DPoS에서 한 단계 더 추가. 그러니까 D가 하나 더 붙습니다. 더블 델리게이트 이런 개념 보면 델리게이트 더블 델리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DD 자, DDPoS 방식인데 이중이죠. 이중 위임 지분 증명 방식.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붙겠죠. 더블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디지털 자산 보유량에 따라 투표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투표권을 행사. 그래서 슈퍼노드를 선정한다. 이런 느낌이고, 슈퍼노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슈퍼노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근데 동시에 임의의 노드인 랜덤 노드들이 붙는다. 그러니까 슈퍼노드가 너 슈퍼맨 해. 그런데 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슈퍼노드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랜덤하게 선택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랜덤하게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는 거다?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다. 이 얘네들이 이 조그만 것들이 투표권을 갖게 돼서 얘가 슈퍼노드를 선출하는 거다. 지금보다 파이재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are initially selected by the core team이라고 했죠. 뭐가? 슈퍼노드가 아직은 뭐다? 재단 코어 팀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슈퍼노드를. 우리의 노드가 슈퍼노드가 될지 안 될지를 선택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간다?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결국 랜덤 노드들이
투표 방식, 투표권을 써서 슈퍼노드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이 재단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웹3, DAO, 예? 자율적으로 노드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슈퍼노드가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코인에서는 재단에서는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지정된 이런 느낌이지만 이제는 알아서 하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알아서 노드들이 알아서 짱을 선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노드를 선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왜 붙이냐, 이 슈퍼노드에 일반 제너럴한 노드들이 왜 붙냐, 얘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붙으면 데이터 조작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붙는 거야. 보조 역할로. 일종의 또 다른 조그만 검증하는 애들이 또 붙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파이노드 방식에 속하는 거죠. 파이노드 방식에 속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랜덤 노드 방식이 파이 재단 설명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냐면, 잠깐 보시면요. 자, 요 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revision stage 나오죠. 그러니까 개정이죠. revise, revision, revision stage. 개정 단계,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 단계, 개정 단계, 테스트넷 단계 이런 식으로 노드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revision stage, 이 개정 단계는 we allow the network 이렇게 나오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게 해줄 거예요? The 테스트 하게 해줄 거다. That things like 뭐 같은 scaling, messaging. 그러니까 메시지 정보겠죠. 정보, 메시징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 데이터 전달, 그걸 스케일링, 확장하는 것 같은 것들, 그것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 보링 프로세스는 하죠. 보링 프로세스. 이거 한마디로 투표 과정이죠. 투표 과정. 네트워크의 투표 과정. 예? 요거에 대해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하게끔 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개정 단계에서. 결국에는 랜덤 노드들이 결국 투표를 통해서 슈퍼노드를 선출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while maintaining safety and liveness, 그러니까 뭐 안전과 보안, 안정과 그 다음에 뭐 활력, liveness, 활력을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은 뭐였다? 랜덤 노드와 슈퍼노드 4,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미있을 수 있겠죠. 기술적인 내용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바일 채굴 앱들의 노드,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냐? 없죠. 걔네들은 그냥 기생하는 거야. 패러사이트, 기생충. 다른 메인에 붙여가지고 지금 입만 벌리고 있고 지 나름대로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기술적인 기반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이코인 보시면요, 파이코인 앱, 그 다음에 온체인, 그죠? 온체인 있죠, 온체인상. 근데 뭐 어찌 보면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승부를 본다? 이 온체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진화, 여기에 성장, 요게 있죠 우리는. 근데 일반 다른 모바일 채굴 앱 같은 무료 채굴 앱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냐, 여기다가 숫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보다 앱 어플이다. 어플. 블록체인 어플이 아닌 거예요. 어플인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브릿지를 붙이겠죠. 왜냐하면 온체인화 하려면 코인을 왜냐하면 수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포인트였는데 이 포인트를 여기에다가 장치를 브릿지를 달고 신청을 하면 이거를 찐코인으로 전달해주는 그 이제 수합 장치가 아마 여기 마련될 겁니다. 브릿지로 들어갈 거고 보통 그렇게 하죠. 일반 모바일 앱들이 다 뭐냐 하면은 숫자 노름이에요 지금. 숫자 노름. 그리고 이제 쏴주겠죠 신청자한테 그 해당 코인을. 이런 개념을 하고 그럼 이들에게서 노드 방식은 뭐냐? 라고 해서는 자체 노드 방식 이런 것은 사실은 이들이 만든 건 없는 거죠. 이들이 만든 건 없다. 결국에는
얘네들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 뭐, 이 모바일 앱, 이 채굴 앱, 요 채굴 앱, 요 채굴 앱, 요 채굴 앱들이 각각의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제한돼, 국한돼 있다. 얘네들이 뭘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메인넷은보다 딴 놈 거거든. 엄한 놈 거거든. 엄한 놈 것을 따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이 재단 같은 경우는 결국 이꼴 뭐다? 이꼴 파이, 이꼴 노드, 예? 이런 개념. 같이 가는 거죠. 파이 어떤 생태계 진행 과정, 어떻게 모바일 채굴이잖아. 이것과 이 노드 방식 같이 한 팀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메인넷 코인 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생태 확장성, 뭐 파이코인도 그렇게 가겠지만 여러 확장성, 누구 하나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는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우선 하나의 생태계로 간다, 이런 개념이죠. 하나의 생태계로 가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노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네,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뭐다? 구색부터가 다르다. 니콜라스는 다르다. 그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 결국에는 파이코인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파이코인 노드가 이 온체인 상에서요,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요 부분이 어떻게 커질지, 확장될지, 앞으로 여기에 주목하십니다. 오픈메인 이후의 시점에서도 오픈메인 딱 했다고 게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픈메인넷이 딱 이제 시작되면은 이때부터 뭔가 시작이다. 진검승부,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진검승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진상에서 거기서 노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분사원장 측면에서 가능케 할 것이다 라는 부분, 생태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파이 노드가. 그래서 지금 파이 노드의 숫자도 엄청나죠. 뭐 수십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탱을 해주는 거죠. 유저들이 지탱을 해주는다. 유저들이 지탱을 해준다. 뭐 풀노드, 여러분도 아까 들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쨌든 좀 기대를 할 만하고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니콜라스가 니콜라스가 제일 잘났다 이거죠. 제일 잘났어. 제일 잘났어요. 모바일 채굴에만 봐더라도 모바일 채굴에서는 적수가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의 기술력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모바일 채굴 중에 그냥 다 코인 팔고 엑시트 하려고 하고, 어떤 코인 팔아보려고 하는 거죠. 코인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다른 어떤 모든 어떤 외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손쉽게 만들려고 하죠. 또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모바일 채굴 그냥 어플 만들면 돼. 어플 만들어서 요즘에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안드로이드 요즘에는 뭐 테스터 20명 뭐 한 2주간 그 테스트 기간 거쳐야지 지금 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기간이 오래 뭐 했지만 어쨌든 안드로이드 애플보다는 까다롭지 않으니까 절차상의 어떤 시간의 어떤 수요가 늘어났을 뿐, 애플 스토어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플레이스토어 쪽이 이제 올리죠.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많지 않거든요. 예? 시간만 늘어날 뿐. 그러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서 어플업체, 제작업체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숫자는 이렇게, 연산식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짜잔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하는 거야. 마케팅 해가지고 이제 뭐 유저도 모으죠. 글로벌적으로 모으고 막 해요. 뭐 무료 채굴이니까 돈 안 되니까 막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제 모아놓으면 뭐하냐 이것이. 모아놓고 이제 온체인화 하죠. 실질적인 온체인화 하죠. 그 찐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디앱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생각 있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재단을 또 코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그냥 몇 년 하다가 말겠네 이렇게 늦게 들면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예를 들면 성장, 지속 성장성 많이 듣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지속 성장성,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어떤 플랫폼을 혹은 네트워크를 혹은 코인, 이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니콜라스는 뭐다? 니콜라스가 왜 뭐 앱들 안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어서? 지가 만들면 답답하면 지가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만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 앱들이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드는 거. 그런 뭐 예를 들면 혈관, 예? 막히지 않게 스테로이드 이거 뭐야 그거 막히는 거 있잖아. 크게 안 쌓이도록. 그러니까 딱 뚫리게끔 만들어주는 건 작업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니콜라의 생각은 그런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다? 모바일 채굴앱에서는 적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메인넷 코인들, 그러니까 메인넷 코인들, 우리가 그래도 비빌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왜냐? 우리는 유저가 존나 많아. 우리는 겁나 많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난리야. 파이 결제 매장들. 우리나라만 해도. 그 다음에 해외, 동남아. 장난 아니죠. 중국 빼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생태계들. 파이 매장들, 오프라인 결제.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 어떤 결제를 한다는 전송해주고 그것이 어떤 자동화도 되고 좀 간편하게 또 된다면 그러니까 이 확장성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위력적인 거죠. 다른 코인과는 별개로 비트코인 결제하는 애가 누가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들은 결제하는 시기에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미친 거죠. 결국에는 이 코인, 이 파이 코인이 그러한 역할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실생활에서 쓰이는, 활용되는 그런 어떤 동력을 갖게 된다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얘기하는 거네. 어쨌든 대단한 어떤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 미칠 수도 있다. 어쨌든 글로벌 모바일 채굴앱에서는 넘버원이 확실하잖아요. 넘버원 확실하고 우리는 지금 경쟁 상태는 보다 위쪽으로 봐야죠. 위쪽 애들. 우리 유저가 5,500만 명인데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니콜라스가 제일 잘났다. 니콜라스 니 똥 굵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니콜라스야 니 똥이 굵다. 니콜라스가 제일 굵다. 엄청나게 싸둔 거죠. 엄청나게 똥을. 니콜라스 아주 좋아요. 결국 현타 오네 갑자기.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좀 다른 내용으로 파이코인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